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보통 IT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활용하게 되더라도 남들은 잘 모르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어딘가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통 IT를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이 IT를 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접할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세한 이름은 다르겠지만 설정 또는 옵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옵션 화면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옵션 화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에 가장 아래에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옵션에 대한 창이 따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제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옵션은 일반 언어 교정, 저장, 그리고 고급 설정입니다. 물론 그 외의 설정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 탭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공통적인 조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설정 자체가 가장 편리한 조건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 모든 조건이 나에게 꼭 맞으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설정을 위해 살펴볼 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자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꼭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파일을 만들고 저장했을 때, 그리고 이 파일을 쓰기 전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뒀을 때 보면 그 아래에 뜨는 파일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중에서 만든 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곤 합니다. 이 정보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을 때 오피스 개인 설정에 있는 설정에 대한 값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었던 파일을 수정해서 그대로 저장할 경우에는 만든 이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값은 파일 하나하나마다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파일에서 그와 같은 정보를 바꾸는 것은 파일에 정보에 온 다음에 속성에 있는 고급 속성으로 들어가면 요약에 들어가 있는 만든 이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 정보를 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속성에서 또 하나 더 봐주면 좋은 것은요. 오피스 테마입니다. 이 오피스 테마의 경우에는요. 아마 보통에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값은 시스템 사용자 설정 또는 색상형 이 둘 중 하나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설정 사용의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설정되어 있는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 색상형의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의 경우는 빨간색, 엑셀은 녹색, 워드는 파란색 각 프로그램의 고유 색깔로 이 메뉴를 표시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다크 모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어두운 회색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붉은색의 배경이 회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형으로 했을 경우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너무 밝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두운 회색으로 꾸며놓곤 합니다. 이 메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계속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메뉴에 있는 아무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다른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옵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운 회색을 이번엔 검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검정으로 바꾸면 어두운 회색보다 더 짙은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일반에 가서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고유의 색상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색깔인 색상형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옵션의 내용은 언어 교정입니다. 언어 교정에서 보면 자동 고침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은 영문 한글을 클릭하지 않고 글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바꿔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와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ADN이다 라는 약어를 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경우는 ADN이라고 치고 한 칸 띄우면 AND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원래대로 바꿔놓는 것을 매번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제가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폴란드 이름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 야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책의 경우 JACEK인데요. 이름을 치고 한 칸 띄우면 마지막에 있는 EK가 꼭 다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데 옵션으로 들어온 다음에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으로 들어와서 한영 자동 고침 요거를 해제를 해주면 아까 야책이란 이름이 다로 바뀌는 거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바꾸기를
것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AND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 목록 안에 ADN의 경우에는 AND로 바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실제 내가 쓰는 항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아예 이 체크를 해제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ADN의 경우에도 AND로 다시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야책의 경우에도 다시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꼭 한번 봐주면 좋은 것은 저장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저장에 대한 옵션은 자동 복구에 대한 부분을 잘 설정을 해두면 혹시라도 내가 저장을 하지 않고 어떤 불의 사고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동 저장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파일이 너무 클 경우에는 자동 저장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장 간격을 굉장히 긴 간격으로 두거나 자동 저장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사실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을 새로 만들고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장되는 디폴트 폴더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폴더를 잘 정해 놓으면은 파일 관리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 고급에 있는 옵션입니다. 일반, 언어 교정, 저장에 대한 옵션의 경우에는요. MS 오피스군 프로그램은 달라도 공통의 옵션 내용을, 옵션 효과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있는 반면 이 고급에 있는 옵션 내용들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마다 각자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설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경우 꼭 하나 살펴보면 좋은 고급 옵션은 실행 취소 최대 횟수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디폴트로는 20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실행 취소 최대 횟수는요, 문서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실행 취소가 되는 그 횟수에 한계를 걸어 놓는 건데요. 사실 파워포인트로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개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까지 값을 설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치는 150번이기 때문에 150번 정도로 이렇게 값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엑셀의 경우에도 고급 옵션에서 한 가지 좀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엔터를 누른 다음에 셀 이동하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 위쪽, 왼쪽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 또는 옵션에 대한 내용은요. 웹 브라우저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 설정 화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글 크롬의 경우에도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딴딴딴 점 3개 요걸 클릭을 하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세팅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세팅을 누르면 이 브라우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이 사용자 편의성 중심으로 기본값이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On Startup 요 옵션을 한번 보시길 추천해요. 요걸 보시면 처음 이 크롬을 열었을 때 어떤 화면을 띄워줄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페이지를 띄워줄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닫았을 때의 창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띄워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한 페이지를 첫 화면에 무조건 띄워줄 것이냐 이와 같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정은요. 크롬뿐만 아니라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있는 삼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설정 버튼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 설정에서 배치와 순서 같은 것은 다를지언정 웬만한 내용은 비슷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하기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새 탭에서 열 것이냐 아니면 중단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특정 페이지에서 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시작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지는 만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텍스트 편집기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노트패드 뿔뿔의 경우에도 꽤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환경 설정, 스타일 설정, 단축키 설정 등의 설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환경 설정 안에서도 상세한 설정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다크모드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예 다크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검은 화면이 나오고 이 내용을 비활성화 시키면은 일반적으로 좀 친숙한 밝은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다크모드로 활성화를 해 놓을게요.
단축키를 내가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또다시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에,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한 것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나는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쓰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새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면 여기 단축키를 변경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두면은 보다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나만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요 점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요. 무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새로운 기기들을 접하게 되면 설정, 옵션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테크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이 새로운 기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기능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접근 방법, 응용 방법, 활용 방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이분들만큼이 아니더라도요. 새로운 기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에게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기의 옵션과 설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옵션과 설정에 대한 내용만 한번 쭉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IT 기기 좀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